자, 냉대기후는 우리 어떻게 분포하느냐? 이게 우리나라보다 위도로 비슷한데 중위도 지역인데 왜 냉대기후죠? 라고 했더니 바닷가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내륙 지역 같은 경우는 냉대기후에 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죠. 그 이외에는 대부분이 약간 고위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근데 남반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위도에 육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북반구 고위도 지역에 중위도에서 고위도 넘어가는 지역에 냉대기후가 나타난다. 자, 요런 밀 같은 경우는 약간 추운 지역에서도 재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감자, 옥수수,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많이 나잖아요. 추운 지역. 그리고 침엽수, 뾰족한 느낌이죠. 우리 뾰족뾰족한 나무 있잖아요. 뾰족뾰족한 나무, 뾰족뾰족한 나무. 요런 뾰족뾰족한 나무를 여기 냉대기후에서는 많이 볼 수 있다. 굉장히 이런 지역에 가면 뾰족한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물론 나무를 베면 안 되겠지만 우리 종이를 생산하기 때문에 뭐 집을 짓기 위한 목재라든가 아니면 종이를 제가 이건 종이죠. 종이, 페이퍼. 자, 종이를 만들기 위한 펄프 산업 등이 발달해 있습니다. 물론 뭐 이외에 다양한 산업도 발달해 있지요. 자, 사진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선생님 그림으로 잘 그려졌던 뾰족뾰족한 나무, 침엽수림이 이렇게 나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거를 베어가지고 펄프용 목재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펄프 공업, 요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해서 뭘 만드나? 종이를 만든다. 그리고 이런 냉대기후 지역에는 이런 나무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나무로 집을 지은 통나무 집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지붕이 보면 이렇게 경사가 굉장히 많이 지잖아요. 이런 데는 눈이 많이 내린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릴 경우에는 평평하게 집을 지으면 이렇게 무게 때문에 집이 가라앉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녹아서 흘러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경사를 급하게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대기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북쪽 고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 했더니 바로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그쪽이죠.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이쪽에는 우리가 고산기후라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굉장히 고산 중에서 초고산이기 때문에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 그리고 굉장히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한대기후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쪽 지역 칠레 남쪽 그리고 여기 남극 그리고 북극 같은 경우에는 한대기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쪽에는 사실 사람들이 거의 살지를 않아요. 그래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너무나 춥게 살고 있겠죠. 하지만 이쪽에는 술록 같은 동물, 술록은 추위에 강해요. 왜냐하면 털이 이렇게 털과 가죽이 두껍고 풍성하기 때문이죠. 이 술록을 기르면서 이 술록이 풀을 찾아서 여름에는 이끼랑 풀이 조금 납니다. 조금 나요. 그걸 가지고 여름에 유목 생활을 하고요. 이제 겨울철에는 최대한 안 먹고 버티죠.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그리고 이쪽 지역에는 생각보다 이런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여기 술록이에요. 술록 안녕. 여기 술록. 와, 떼 봐요. 술록 떼가. 엄청 길죠. 이 술록 타고 다니고 있죠. 굉장히 술록을 기르는 유목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알래스카가 어디냐면 여기 한번 살펴보면 알래스카가 미국인데요. 예전에는 러시아 땅이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샀는데요. 여기가 북아메리카 북쪽에 있는 이 알래스카 이쪽이죠. 이쪽에 굉장히 석유 같은 자원이 풍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랑도 붙어 있는데요. 사실 아까 이야기했죠. 미국 땅이에요. 자, 여기 알래스카를 통과하는 송유관은 석유를 운송하는 어떤 관인데 여기 땅 밑으로 보통 많이 하는데 여기 땅 밑으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땅이 너무 춥고 꽁꽁 얼었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다가 짓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남극의 장보과학기지 그리고 세종과학기지 그리고 북극의 다산과학기지 같은 여러 가지 기지들을 설립을 해 놓았습니다.
자, 한번 칠레라는 곳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칠레는 이렇게 위아래로 굉장히 길다. 홀쭉하게 길죠. 마치 뱀처럼. 이런 칠레에서는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열대 기후에 가깝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사막이 있죠. 사막에는 건조 기후가 나타나고요. 여기 굉장히 건조한 곳입니다. 아타카마 사막, 세계에서 가장 건조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중위도 지역에는 30도, 이쪽에는 산티아고 마이포 같은 경우는 온대 기후인데 이때 지중해성 기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햇빛이 굉장히 쨍쨍하기 때문에 아까 포도와 올리브 같은 걸 많이 생겨요. 칠레 하면 또 와인이 유명하죠. 근데 요 밑에 제일 밑에 여기 고위도 지역 마그데나사 이쪽에 가면 마치 펭귄이 사는 것처럼 거의 남극 실태처럼 남극처럼 냉한대 기후가 나타나고 여기 펭귄도 구경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온대부터 여기 이쪽에 산이 굉장히 높아요. 안데스 산맥인데 이쪽에는 거의 또 고산 기후가 나타납니다. 고산 기후. 그래서 온대, 열대, 건조, 고산, 냉대, 한대까지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칠레. 선생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너무나 멀긴 하지만. 자, 그러면 구글어스로도 한번 칠레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칠레가 어떤가? 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레. 벌써 도착했어요. 자, 칠레 지난 시간에 우리 뭐 이렇게 높이도 한번 살펴봤었죠. 자, 칠레는 여기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가면 이쪽도 칠레인데 여기 굉장히 높은 산맥이 있고요. 여기 굉장히 높은 산맥, 산 지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쪽은 사막 지형이 분포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었죠. 아타카마 사막. 세계에서 가장 건조하다고 이야기한 아타카마 사막이고요. 이쪽으로 좀 내려와야지 이제 푸른색이 좀 보여요. 이쪽은 아직도 오른쪽에는 너무나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좀 내려오면 여기 평지도 좀 보이고 이렇게 사람 사는 곳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칠레의 포도 농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이포라고 이야기했죠? 칠레 마이포가 어디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자, 요 마이포라는 도시에 가면 한 포도 농장이 있는지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포도 농장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사진을 여기 클릭을 하면 요 주변에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 사진을 통해서 사진이 많이 없네요. 여기. 자, 그러면 스트리트 뷰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 봤을 때 이쪽이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왠지 포도 농장 같다. 이쪽 지금 여기는 길이 아니라서 안 보이는데 이쪽이 왠지나 느낌적인 느낌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포도 농장일 것만 같은 느낌인데요. 좀 이렇게 포도 농장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거지만 우리가 과학 시간에 황 선생님한테 배우라고 했었지만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하면 왜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기후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적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 햇빛을 가장 많이 받는다. 햇빛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리고 계속 돌더라도 계속해서 햇빛을 많이 받는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중위도 지역에 이렇게 사람을 세워놓고 있으면 햇빛을 많이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돌면서 햇빛을 적게 받는 때도 있어요. 햇빛을 많이 받을 때는 우리가 여름이 되고 햇빛을 적게 받을 때는 겨울이 되죠. 1년에 한 바퀴 도는 공전한다고 이야기했죠.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햇빛을 계속 거의 못 받아요. 물론 조금 더 많이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위도는 열대기후, 중위도는 온대기후, 고위도는 한대기후가 나타난다는 거 이렇게 색깔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 기후에 따라서 또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준비한 퀴즈 오른쪽 위에 링크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퀴즈 꼭 풀어보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